최근 발생한 인터파크 해킹 사건이 북한 정찰 총국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사나 금융당국, 또 국가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사이버 테러를 벌인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정태진 국제범죄정보센터 정책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사이버 부대까지 두고 있을 만큼 해킹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북한은 사실 그 해커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분이 좋은 아이들을 갖다가 교육시켜가지고 금성 1, 2 중학교, 그다음에 김책공대, 김일성 종합대학, 또 김일자동화대학, 모란봉대학 이런 곳을 거쳐가지고 아주 우수한 해커들을 양성하고요. 그 양성된 해커들은 다시 정찰 총국 산하에 121 호실이라든가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그 밑에 또 그 전자정찰국 등으로 파견돼서 근무하게 됩니다. 또 이런 해커들이 지금 현재 또 하이브리드 해커라고 해가지고 동남아라든가 유럽의 각 거점에서 네. 평소에는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근무하다가 또 본국에서 이렇게 지령이 내려오면은 한꺼번에 같이 저희 망을 갖다가 공격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생한 인터파크 해킹 사건도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한 우선 겁니까? 이제 경찰이 그렇게 발표하는데 저희가 그 근거는 뭐냐면 과거 2009년도 디도스 공격 때 사용됐던 IP를 갖다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전 세계 IP 어드레스가 한 총 42억 개 정도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번에 일치하는 IP가 한 4개 발견됐고 그다음에 네. 사용됐던 악성 코드 그다음에 또 이메일에 쓰였던 단어 자체가 북한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동안은 북한이 우리 국가 기반 시설이랄지 금융 또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를 했다면 이번에는 인터넷 쇼핑몰이란 말이죠.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는 우리 국가 기반 시설을 갖다 공격해서 사회 혼란을 갖다 더 조성하는 공격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점점 외화벌이도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전을 갖다가 취득하는 자기들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통치자금에도 아마 필요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 인터파크 같은 그런 사이트를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난 2월에 있었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도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때는 어떤 방식을 사용했나요? 그때 방식은 일단 시스템에 이제 잠입을 한 다음에요. 계속 시스템을 갖다 모니터링하다가 이슬람 국가는 금요일이 휴일입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스위프트 코드를 갖다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보내가지고 돈을 갖다 이체를 갖다가 이제 시도를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이쪽의 시차라든가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상당히 노리는 수법이었고 그때 당시에 나중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 관할이기 때문에 FBI하고 또 민간에서는 시멘텍하고 파이어아이라는 세계적인 컴퓨터 보안 회사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은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때와 네. 그다음에 또 2013년 한국의 금융사하고 언론사 해킹 때 사용했던 네. 그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의 혐의를 갖다가 강하게 의심하게 된 것이죠. 예. 이번에 해킹범이 인터파크 측에 30억 원어치의 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요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사실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되는 가상의 전자화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느 나라 국가에 속해 있지도 않고 또 어느 나라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적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북한 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어떤 국제 테러 조직이라든가 또 그런 범죄 조직에 많이 지금 악용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 이걸 좀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실은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해커가 요구한 비트코인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이제 유출된 개인정보를 과연 어떻게 악용할지 뭘 쓸까요? 이 정보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터파크가 사실 정보보호가 이번에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취약한 사이트를 공격해서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더 어려운 곳에서 다시 접속합니다. 즉 우리 사회자님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예. 이 회사라든가 이런 데 접속하는 데서 언론사 같은 데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쓰고 또 그 외에 더 정보 보호가 많이 필요한 곳에 접속할 때 많이 이용이 되죠. 그렇군요.
네, 뭐 여기에 뭐 사이버 인질극이라고 하는 랜섬웨어, 뭐 이것도 요즘 기승이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먼저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영어에서 이제 랜섬은 몸값이라고 하고 예. 그래서 몸값과 소프트웨어의 이제 합성어인데 뭐냐면은 상대방 피해자의 컴퓨터에 있는 내용 문서라든가 모든 뭐 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암호화해서 본인이 자기 컴퓨터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돈을 알려주면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암호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돈을 안 주면 이제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금융권이라든가 정치권 이런 쪽에 많이 타겟으로 사용됩니다. 네. 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수록 사실 사이버 공격 형태랄지 양상도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공격들을 피할 수 있는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 스스로가 이제 그 자기의 정보 보호에 힘을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용하실 때 있어서 그 OS 시스템에 대한 그 업데이트, 그다음에 백신을 항상 깔아야 하고 또 방화벽 설치, 그다음에 암호를 주기적으로 복잡한 암호로 많이 그 교체해 줘야 되고요. 그 외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되는 이메일이라든가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열람하거나 또 특히 그 EXE 파일 같은 거 절대 열어보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태진 국제범죄정보센터 정책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